경찰청 정보국이 여당의 흥신소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경찰 스스로 이게 정치 권력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조직을 동원해 여당 후보의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만들기도 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현재 선거 개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강 전 청장뿐 아니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들이 줄줄이 이 같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경찰이 도대체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했을까요? 어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도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팀의 엄지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정보경찰 조직이 따로 있죠. 경찰청 정보국. 원래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조직입니까?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이 경찰의 업무 중에 하나로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치안 정보 수집을 총괄하고 또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일선 경찰서 정보과의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하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1, 2, 3, 4, 이 4개로 4가지 과로 나뉘어서 분야별, 사회, 정치 이렇게 업무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전국의 정보경찰이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권력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경찰청 정보국에서 이걸 추려서 전국의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고 전국 경찰서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올려보내면 이걸 보고서 형태로 만드는데 단순히 동향만 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책, 제안 이런 것들을 추려서 다시 청와대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경찰청 정보국입니다. 문제는 이 치안 정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고 또 위험하게 때로는 불법의 영역까지 넘나들면서 정치,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고 대책을 세웠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방송을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 안전을 위한 범죄 관련 첩보 수집 이런 건 뒷전이었다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경찰청이 작년에 이 외근 정보 경찰들의 업무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일선 경찰서와 경찰청 정보국의 업무를 조사했는데 외근을 하는 정보 경찰의 업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말씀하신 그 상부에 올리는 정책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글을 쓰고 대책을 세워서 추리는데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 다음이 집회 관리, 또 대외 협력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국민의 치안과 직결된 범죄 첩보 업무는 경찰서의 경우는 2.7%, 또 경찰청 정보국은 1.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정보경찰이 이렇게 본연의 임무보다 이 선거 개입, 여론 조작, 또 심지어 여당 선거 전략을 짜는 선거 캠프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그 지난 18대 대선 때 아주 심각했다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게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년 전에 있었던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경찰이 개입한 정황도 확인이 됐는데 저희가 본 것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경찰청 정보국이 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 7건.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문건들이 작성됐습니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경계하는 듯한 동향 보고에서부터 이 진보 진영의 정책을 검토해서 언론을 활용해서 반박해라 이런 대책이 들어간 것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당시 야당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죠. 이 반값 등록금 도입에 필요한 예산이나 증세 규모 또 군 복무기간 단축 시기상조론을 적극 부각해라 이런 제안을 한 것도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보고서라기보다는 마치 당시 여당의 선거 캠프 문건처럼 보이는 거죠. 또 이 경찰이 진보 진영을 좌파로 단정짓고 이 단어가 나오는 거죠. 척결이라는 단어 이런 걸 쓰면서 또 이 소셜테이너로 불리는 문학의 인사들에 대한 사찰까지 해서 보고한 이런 정황도 있죠. 2012년 10월 8일에 작성된 문건인데 제목부터가 좀 섬뜩합니다. 제목이 소셜테이너 활동 정부 부담으로 작용 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 김미화 씨, 배우 김여진 씨, 또 작가 이회수 씨, 공지영 씨 등의 개인 일정,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 참석이나 간담회 진행, 그리고 SNS 활동 같은 것을 샅샅이 보고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들이
당시 야권 후보의 지지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비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대선에 임박해서 활동을 규제하면 선거 개입 논란이 우려되니까 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네네. 경찰도 당시에 경쟁적으로 정권의 눈에 들기 위해서 비슷한 일을 해온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14년엔 뭐 MBC라든지 KBS 같은 이 방송사에 대해서도 정부 비난 보도를 자제시키고 우파 성향의 사장을 임명시켜야 한다 이런 사찰 문건도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를 위해 일해야 될 경찰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정권을 위해서 복무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찰청 정보국의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에 이 선거, 정치 관련 문건들은 정무수석실에 전달된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이었거든요. 이분이 네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청와대 입성을 했고 2년 뒤엔 최연소 경찰청장이 됐습니다. 승승장구를 한 거네요,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보경찰이 그 2012년 대선뿐만 아니라 2016년 총선에도 개입했다. 또 이런 정황도 있어요. 이 부분이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데 핵심 조항이 된 거죠. 사실은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의 이 댓글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당시에 정부가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네. 그런데 2년 뒤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6년 총선에는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경찰이 작성한 문건이 15건 정도 되는데 네. 정책을 제안한 것도 있고 여론을 분석한 것도 있고 지역의 특이사항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 추려보면 목표는 단 하나, 당시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보였던 이른바 진박 후보들을 돕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아주 노골적으로 그 선거 동향을 파악하라. 또 이런 지시도 했던 거고요. 문건의 예를 몇 개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이 네. 총선을 석 달 앞둔 2016년 1월에 청와대가 대구의 예상 후보와 전망을 보고해라 이렇게 경찰청에 지침을 내립니다. 한 달 뒤 2월 달에는 구체적으로 친박 후보들의 당선을 위한 대구 지역의 세평을 수집해라 이런 지시를 내려보내거든요. 네. 그리고 2월 중순엔 경찰청 정보국 관계자들을 아예 청와대로 직접 불러서 친박 성향 후보자가 적힌 70명 정도의 명단을 건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지역 동향, 또 민원사항 이렇게 수집해라 하고 요구한 것으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예. 이런 조사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저희도 네네. 궁금해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공통된 얘기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민간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경찰이 이걸 쓴 게 아니라면 더할 나위 없는 컨설팅 보고서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선거 전략 컨설팅 보고서로는 아주 더할 나위 없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건데, 자, 당시 그 박근혜 청와대 지시를 받은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보국에 노골적인 지시를 내렸는데요. 방송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보고받은 강신명 경찰청장은 해주되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뒤탈 안 나도록이라며 지시 이행을 승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총수까지 한 몸이 된 경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신속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야권의 포퓰리즘에는 여당을 통해 선별적 복지 프레임을 강조해 대응하고 보수 언론을 통해 야당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부각하자.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어버이연합 등에서 불만이 있으니 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전문가 비례대표 공천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자. 자, 또 이 정보경찰들이 그 청와대 입맛에 맞는 보고서 쓰기 위해서 역술인들도 만나고 다녔다고요? 사실 그 보고서 내용이 제 입으로 옮기기에도 다소 민망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2013년 말에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이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예. 언 땅에 꽃을 피우는 사주와 대운이 오면서 국군에 영향을 미칠 거란 예언이 다수다. 또 2014년 말엔 청와대가 어머니 치마 폭에 감싸인 형세이듯 혼란스러운 기운을 여성 대통령님의 덕으로 감싸게 될 거다. 이런 낯뜨거운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냈거든요. 이런 보고서 작성하는데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또 남북 관계라든지 뭐 경제, 사회 이런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버리면 2014년 말에 이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2015년 광복절을 전후해서 통일의 계기가 마련된다. 네. 뭐 근거를 알 수 없죠. 이 장밋빛 환상, 역술인들의 근거 없는 전망까지 여과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겠죠.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현직 경찰들도 이 경찰 정보 조직이 정치 권력에 악용되어 온 사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에서 어떤 것을 필요하냐에 따라서 지시한다면 거기에 국정원이나 우리 경찰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는지 여부가 곧 개인과 조직의 실적으로 기록됐고 경찰 수뇌부는 매일 이 실적을 공개하며 일선 정보경찰관들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싫어할 만한 정보는 0점을 받아 인사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당장 내가 쓴 보고서 점수가 나오고 눈치 주고 이게 경찰서 평가에 반영이 되는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영업사원의 실적이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이 선거 개입 정황은 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 이 검찰의 수사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보경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네. 이 서초동의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불법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3천여 부 정도 가져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 이런 경찰 보고서들이 우수수 쏟아서 나온 거죠. 그런데 경찰청 정보국 보고서의 원칙은 사실 청와대로 올린 뒤에 열람 뒤에는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기되지 않은 문건들은 지금 발견이 된 건데 과연 문제의 문건들이 실제로 얼마나 작성되었는지는 아무도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겠죠. 네. 자, 또 문제는 이런 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그 당시 경찰 간부들이 아직도 이 경찰 내부에서는 이른바 잘 나가는 인사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 경찰 내부에서는 이 정보국 조직이 엘리트층이다 이런 내부의 평가가 있거든요. 사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강신명, 이철성 이 두 경찰청장 역시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입니다. 네. 이철성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1년 정도 경찰수장을 지냈잖아요. 네. 또 둘이 청와대 비서관을 다녀왔다 이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입맛에 맞추고 마음에 드는 일을 해주고 청와대는 인사권으로 경찰을 관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네. 특히 저희가 취재한 분 중에 2016년에 청와대에서 친박계 후보가 적힌 문건을 받아서 총선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한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네. 정창배 당시 청와대 행정관인데 이분은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에 총경에서 경무관 그리고 다시 치안감으로 이례적으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지금도 신임 경찰관 교육을 맡는 경찰 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관행이었다, 청와대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경찰 스스로 정보경찰의 업무가 과연 국민의 치안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네.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팀의 엄지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